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현금 수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시죠. 영상에 따르면 앞집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출동했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임을 감지하고 즉각 범인 검거에 돌입했다. 해당 영상입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어르신이 돈 받으러 온 사람이 맞냐 묻자, 예, 제가 돈 가지러 온 사람 맞습니다, 이러면서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경찰이 덮친 거죠. 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을 경찰이 고도의 작전을 통해 검거해서 구속까지 시켰다. 아, 신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수거하는 이 사람도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 현금 수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즉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현금 수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고 거래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삼각 사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사례는 왜 순한 맛이라고 했냐면, 내 통장, 내 물건이 보이스피싱에 제공되고 활용됐지만 내가 처벌받지는 않는 사례입니다. 오늘 보실 사례는 본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받아야 될 처벌까지 내가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으면 구형이 3에서 5년, 실제 처벌도 평균 1년에서 3년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데, 이때 합의를 내가 취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거한 금액이 3천만 원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일당을 20만 원 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얻은 이익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하고 합의 볼 때는 3천만 원의 합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몇 건 하면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해요. 그거 합의 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실형을 살게 됩니다. 판결 선고 시까지 정신이 없어요. 체포, 구속, 재판에 이르기까지 왜 내가 처벌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몇 년씩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정신적 충격이 엄청 큽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고 이 사람들 찾아서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이 현금 수거책들은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당 10만 원, 20만 원 받겠다고 용돈벌이 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들도 나중에 이 상황을 알고 자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일단 현금 수거처로 검거되면 나는 몰랐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미필적 고의로 다 처벌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몰랐다 이러면은 가중처벌될 수도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다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아니, 왜 저런데 연루가 되느냐, 바보 아니냐. 알바 구인 광고입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알바 많이 찾잖아요. 찾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근무시간 9시부터 17시 30분, 월에서 금. 이름, 나이, 거주지 작성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한번 어떤 일인지 알아볼까 하고 이름, 나이, 거주지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보내줍니다. 지금 일하실 분은, 지금 문자 보낸 사람을 말하죠.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 업무에서 저희가 일하는 부분에 외근 보조. 우선 채권 같은 경우는 계좌로 채권 회수하는 경우와 채권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채권 회수를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채권 회수를 갖고 포장을 하고 있죠. 결국 돈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무통장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직원 전화, 4대 보험 가입 이런 걸로 꼬시죠. 이거 보이스피싱인 거 알고 가는 경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을 해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인생을 망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 동안의 실형을 살 수 있어요. 피해 금액에 따라. 그러지 않으려면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용돈 10만 원, 20만 원 벌겠다고 나온 건데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합의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 되는 사람은 일하러 안 나와요. 그 걸린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고 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알바를 시작한 사람이 현금 수거책이라고 불리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 피해자들 증언을 보면 이 현금 수거책들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일하러 왔거든. 그냥 밝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시죠? 연락 받으셨죠? 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요. 그리고 송금을 해야 될 때 CCTV에 그냥 얼굴을 다 드러내고 송금을 해요. 아니, 범죄인 줄 알면 이걸 가리고 송금을 할 거 아니에요. 은행 갈 때. 근데 사건 기록을 보면 그냥 얼굴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검거하기 좋죠. 자기 얼굴 CCTV에 찍혀있고 동선 다 나오는데 실제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에 있는 본범들을 잡아야 되죠. 능력이 안 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들이 잠깐 쓰고 버리는 이 말단 얘들을 잡아서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하고 재판 넘기면 법원은 또 공범으로 그냥 처벌하고요.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대안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미필적 고의를 다 인정해버려요. 제일 높은 주범을 상선이라고 하는데 다 외국에 있어요. 그리고 텔러라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사람 피싱하는 거. 주로 보이스 피싱이라면 이 부분에 집중을 하죠. 텔러라는 사람이 피싱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장집이라고 해서 통장이나 금융거래 수단을 모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금 수거책이 있고 지금 우리 법원은 이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같은 조직이면 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할 때 거짓말을 합니까? 속여서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조직이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을 속여서 쓰고 버리는 겁니다. 장집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는 결국 국내에서 쓰고 버릴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되는 상황을 막기만 해도 이 보이스피싱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유형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이런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모르고 현금 수거책이 되는 이런 상황도 같이 비중 있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을 그냥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검거하고 처벌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걸 실적이라고 내놓고 상선은 그냥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쓰고 버리고 국내에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람, 실형 살고 전과자 되고 사회 재기 못하는 사람들 이런 피해자만 양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냉정하게 똑바로 보고 사실은 이 현금 수거책이 되는 부분을 틀어 막아도 직접적인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든 말든 그냥 현금 수거책 잡아놓고 범인 검거했어라고 실적 삼아서 자랑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우리 소중한 국민이고 청년들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외부에서 보면 서로 공모해서 역할 분담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본 조직 말고는 다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모르고 발끝만 걸쳐도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남기는 겁니다. 돈도 못 벌고 그 이상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어떻게 경찰, 검찰 가고 법정 가서 나는 몰랐다 이거 안 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안 통해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받든 내 통장으로 받든 어쨌거나 남의 돈을 받아서 어느 장소, 어느 사람, 어디 계좌에 보내는 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세요. 사회생활 많이 안 하고 당장 용돈이 필요하다 보면 이런 걸 분별할 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남의 돈을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나를 거쳐서 어딘가 간다. 그건 하지 마세요. 트윗에 올라왔던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모르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다 큰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알고 했을 리가 없고 어떻게든 속았을 겁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부동산 경매 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법원 경매에서 좋은 부동산 있으면 낙찰받아서 개발해서 판다든지. 그런데 물건을 보기 위해선 현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그걸 시킨 거예요. 어디에 어떤 경매 물건 현장 가서 사진 찍어서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거죠, 이분들이. 또 한두 장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열심히 10장씩 해서 보내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당을 받고 계속 그 일을 해요, 한동안. 그를 하다가 거기 오늘 낙찰 받을 거 입찰 보증금 좀 누구한테 받아서 어디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매, 법원 부동산 경매의 입찰 보증금은 현금으로 준비해서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매회사에 가서 현장 사진 찍어서 보내는 일을 한참 하다 보면 그냥 그 업무에 익숙해져 있죠. 아, 경매에 관계된 일을 하는구나. 그러다가 경매 입찰 보증금 받아서 어디에 좀 갖다 달라. 의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도 깜빡 넘어갈 것 같아요. 그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알고 받아온 거예요. 알고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이미 텔러에 의해서 피싱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돈 받아오면서도 안녕하세요, 저 전화 받으셨죠? 밝게 웃으면서 이건가요? 얼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웃으면서 받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하죠.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자, 잡혀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의가 안 되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연을 보고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속아서 수거책 일을 한 사람들은 부업이나 알바로 살림에 좀 보태려고 범죄인지 모르고 한 일이라도 전부 실형 때려놓고 검경들은 그걸로 실적 올리고 뉴스에선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했다고 떠든 다음에 진짜 주범인 회 일당은 잡지도 않는다는 거구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방법은 계속 진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결국 나를 거쳐서 돈이 가는 겁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하고 상관없이라도 나를 통해서 돈이 가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 남의 돈이 나를 거쳐서 가야 됩니까? 위험을 떠안아야 할 다리가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 있는 겁니다.